예, 반도체 여기 있는데요. 예, 이건희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아 씨가 안녕하세요. 모시고 오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건희 부장님.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하이투자증권이 유튜브 이름을 뭐 하투하투로 바꿨던가 이렇게 네, 바꿨다 저도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 좋아요 눌렀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하이투자증권 사장님이 네. 저희 방송을 보시게 되면 또 이건희 부장님이 이렇게 나와서 홍보하시는 것도 홍보 좀 하십시오. 하트하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아, 일단 예지투 먼저 누르고 해. ABC 다 누르신 분들, 하신 분들. 예, EBC 누르시고 나서 하투하투. 네. 네, 이런 건 뭐 걸리는 거 없죠. 네, 눌러주시고요. 오늘 반도체 얘기인데요. 반도체는 뭐 요즘은 AI, 네. 예, 그 다음에 HBM 얘기가 많은데요. 그렇죠. 예, 그쪽에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포션이 제일 큰데 더 투자한다, 삼성전자도 따라붙는다 이런 게 이슈인 거죠, HBM은.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HBM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한 4,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사실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관련된 이제 산업들에 대한 분석들이 계속 나왔고 네. 그동안 사실 AI 산업이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잘 됐는데 잘 되다가 침체기를 또 한 20년 맞았다가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생성형 AI로. 그러면서 HBM이 이렇게 효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물량이 굉장히 적게 나갔던 부품이었고 단가는 높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는 메모리였는데 지금은 이게 성장 동력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SK 초기 시장이지만 SK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 40%, 마이크론 10%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실제 점유율은 지금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예. 한 52%까지 올라갔고 삼성전자는 한 30%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SK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 뭐 여기서는 말씀 안 하시지만 DDR5도 SK 하이닉스가 더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공식을 전에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는 AMD는 CPU도 하고 GPU도 하는 회사인데 매출의 거의 70%가 CPU고요. 한 30% 정도가 GPU인데 이 GPU를 가지고 이제 MI300이라는 이제 AI 칩을 지금 개발 중인데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칩에 들어가는 HBM3도 예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걸 썼는데 하이닉스 것도 같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에 관련돼 그러면 이 HBM을 가지고 투자에 활용하려고 하면 뭐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뭐 이렇게 말은 많은데 네. 당분간은 하이닉스가 좀 더 먼저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 관련주 저희는 정리하는 거 보니까 뭐 PSK 홀딩에서 14% 올랐고요. 이스페타시스 와. 11%, TLB 10% 오늘 다 급등했습니다. 이제 예. 옛날에 메타버스, 농슬라 이런 거 지우고 AI 반도체, HBM 관련주 이런 거를 딱 일단 그 워치리스트에다가 올려놓으셔야 돼요. 맞죠? 관심 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읊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전에 한번 이제 한미 반도체 이런 거 설명할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TSV 공정 이게 네, 굉장히 네. 중요한데 사실 HBM을 만드는 거는 메모리 칩을 단을 쌓는 거죠. 거죠. 쌓는 네. 거긴데 뚫어야 된다고 예, 얘기했잖아요. 그때 뚫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TSV인데 뚫는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가 이제 당장은 이제 뚫어야 되는 것 중 뚫어서 구멍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구멍을 뚫었으면 그쪽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찌꺼기가 나오면. 트래퐁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뭐 자꾸 뚫는 거랑 청소를 그 하는데. 청소해 주는 게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아, 제우스. 한미 예. 반도체 제우스. 예, 제우스는 그거 말고도 지금 자동화 관련돼서 로봇 생산 기업으로도 지금 다시 뜨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테스라는 이제 고전적인 종목인데 테스요. 이 테스요. 회사도 여기 TSV 공정에 일부 참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백그라인딩이라고 해서 이제 갈아주는 역할이 있나 네. 봐요. 이제 그거를 하는 데가 이제 주요 장비는 일본 장비고 네. 또 그걸 약간 좀 도와주는 장비가 이제 KC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KC텍. 네. 그리고 이제 본딩 이제 붙이는 거죠. 음. 그게 이제 한미 반도체. 음. 이게 가장 유명했죠 지금까지. 네. 예, 그리고 이걸 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많이 떴는데 펜트론이라든지 인텍 플러스 같은 종목들 예,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2D 패키징이라고 해서 이제 같이 묶어서 기판에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에 패키징 공정에 들어갈 때 이게 레이저를 쓰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오테크닉스 장비가 들어가고요. 예. 예, 또 하나가 이제 그 파는
기판은 대덕전자 심텍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연결해주는 솔더볼 같은 경우는 네. 덕산 하이메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이게 또 뭐 칩이랑 솔더볼이랑 기파를 또 연결할 때 쓰는 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지금 최첨단으로 그러니까 지금 선단 공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들어가는 게 지금 레이저 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총은 좀 작은데 아직 적자 기업이고요. 네. 근데 아마 이 장비는 레이저를 면으로 쏜다고 합니다. 예, 면으로요? 네, 좋습니다. 와, 네. HBM 관련주를 쫙 HBM 10종 세트 제가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 7개까지 셌는데 예. 너무 많아가지고요. 와, 네. 이거는 우리 사전 원고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딱 준비해갖고 말씀을 예, 하시네요. 이거 뭐 질문이 없어가지고. 예.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데 물어보지 않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다 외우긴 하는데 머릿속에 헷갈리니까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프로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네. 들어가는 장비 중에 하나고요. 네. 또 하나가 STI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오늘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런 장비, 이런 라인들을 제가 관심 종목에 한번 쭉 넣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글리스를 만드셔야 돼요. 관심 종목 예, 리스트를. 네. 예. 근데 이제 소재 단만 조금 약하고 예. 장비 단이 강한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투자를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고 SK하이닉스는 이미 발표를 했죠. 네. 네. 증설한다고요? 네, 증설한다고. 네, 좋습니다. HBM 얘기만 하면 안 되고요. 또 다음 건 넘어가야 되니까 네. 부장님의 열정을 조금 말리는 것으로 네. 여기까지만 듣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네. 네. 또 여쭤봐야 될 게 안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죠.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가 나올 텐데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렇다면 하반기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 좋다는 말이 많은데 진짜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는 건가요? 예, 믿고 있고요. 이제 그 근거를 보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좋다고 하는 거를 결론만 주로 많이 보시는데 그 네. 과정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과정이 왜 좋아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마이크론이 사실은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IR 하면서 얘기를 네. 했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재고가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하이닉스도 마이크론과 비슷한 시기에 감산을 했고 삼성전자는 뒤에 감산을 하긴 했지만 이게 그러면 점차적으로 재고가 줄고 있다. 그리고 가격도 지금 스팟 가격은 아직은 좀 그닥 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장사꾼들이 서로 팔고 사고 도매하는 거는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네. 삼성전자에서 직접 대규모로 구매한다든지 SK하이닉스 직접 대규모로 구매하는 고객층이랑은 지금 협상을 할 때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 얘기는 결국엔 하반기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마진이 더 커질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디램을 만들 때 그 원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마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앞으로 디램 재고 감소,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HBM의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AI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말은 많지만 고평가 논란도 있지만 네.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를 지금 가정하에 보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도 더 증설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만약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이 전망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의견이 차이가 되게 크대요. 그죠? 근데 보통은 실적 전망치요? 네네 네. 전망이 뭐 흑자 적자도 그렇고 음. 그 폭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대부분 비슷비슷한 전망을 내놓는데 아니, 좀 달라야 그 월급 받죠. 똑같은 거 그런가요? 하면 월급 못 받잖아, 그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한데 되게 이건 네. 크게 다르다고 해서요. 애널리스트가 증권사 중에 외국계 증권사가 가장 세게 부르고 있고요. 네. CT가 10만 5천 원 정도 부르고 있고, 네. JP 모건이 뭐 한 9만 원대, 뭐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맥시멈이 한 8만 5천 원대 얘기하고 있고요. 실적 전망치도 이게 목표가 말씀드린 거고, 실적 전망치도 네. 보면 어디는 아직도 적자, 그렇죠. 어디는 지금 한 5천억 플러스 날 거다. 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컨센은 한 2,500억 정도 흑자가 나지 않겠냐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그다음에 근데 반도체 부분은 한 1조 정도 적자가 줄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아, 자, 또 반도체 전반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종목 이야기, 이수 예. 페타시스 얘기를 할게요. 올해 예. 아마 급등한 종목 가운데 제일 먼저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에코프로고,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수 페타시스는 코스피 상반기 상승률 1위네요. 최근에 와. 사실 급등한 종목인데 예. 주가가 연초에 한 8,000원 수준이었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얼마에 31,400원까지. 3만 원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신 AI 쪽 엔비디아 효과인데 좋긴 한데 야, 이 상승 각도가 45도로 올라갑니다. 고평가 논란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세요? 장비로 그러니까 이제 소재단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기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AI 가속기 기판이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보세요. 45도 맞죠? 주가 상승 각도. 칩에 들어가는 이제 예. 기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저도 이 종목을 10,000원 초반대부터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엔비디아 관련주를 찾았는데 처음에 딱 뜬 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 맞아요. 하이닉스 말고 네. 와.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 중에 이게 먼저 눈에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찾아낸 거죠. 그렇죠. 확장된 거예요. 예. 나머지는 이제 간접적인 거죠. 네, 이제 네. HBM을 납품하려 HBM을 하이닉스가 더 많이 만들려면 이런 애들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직접 만들어서 직접 납품하는 데가 에스페타시스고 이 회사는 지금 엔비디아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납품하고 있고요. 똑같은 거를. 네. 근데 지금 이게 주문을 AI 칩 관련돼서 지금 주문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습니다. MS도 그렇고 똑같이 다 넣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그 IT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HBM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같이 이제 납품을 했었는데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었는데 AMD도 한다고 하니까 AMD에도 납품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또 붙었고요. 그거 15,000원에서 2만 원 갈 때 그런 기대가 또 붙었고 네. 그러고 났는데 지금 얼마 전에 통신 장비 관련돼서도 굉장히 좋았죠. 갑자기 그랬죠. 바이든이 통신 장비 투자를 더 그쵸.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좋았는데 이스페타시스가 통신 장비용 기판도 되게 많이 만듭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게 원래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가세가 되면서 더 올랐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쉴 때도 올랐는데 엔비디아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또 올라가죠. 아, 예,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 뭐 물론 이런 소재주 단에서는 한 PER이 한 12배, 15배 이렇게 넘어가면 되게 비싼 겁니다. 네. 지금 많이 올라서 한 15배가 넘어갔을 걸로 보는데 네. 이게 랠리가 이어질까 하면 저는 한 25,000원이 거의 고점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뚫은 거죠. 네, 더 갔습니다. 네. 예, 항상 저의 예측과 다르게. 예. 항상 오버슈팅, 언더슈팅 하죠. 예, 주가는.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지금은 따라붙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한 번 정도 실 자리는 됐으니까 그렇다고 관심 종목에서 버리시면 안 되고 네. 여기 위에서 뭐 한 20-30% 종종은 나올 수 있지만 네. 다시 한번 또 실제로 엔비디아에 얼마가 납품이 됐는지 MSC에 얼마가 납품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아마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조정시 매수. 예, 그러나 조정시 진짜 살 수 있느냐는 투자자의 용기와 그렇죠. 공부다. 예. 예, 맞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이스페타시스는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타이밍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반도체 하면 자주 거론이 되는 게 이 DDR5잖아요. 예.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관련 종목들이 또 오름세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D램 가격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격이 좀 언제 오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 오르고 있나요? 이제 안 내리고? 예. 바닥은 네. 찍은 것 같고요. 네. 스팟 네. 가격은 일시적으로 뭐 내렸다 올랐다 네. 하는데 지금 디램 가격은 지금 보면 거의 바닥이죠. 이렇게 보시면 저기 이렇게 쭉 저기 스팟 예. 가격이고 네. 따로 이제 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디램을 갑자기 사고 싶다라고 하면 저가격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고정가로 그죠. 고정가로 사야 되기 때문에 고정가로, 도매가로 많이 사야죠. 고정가는 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DDR4는 DDR5는 4에 비해서 이게 뭐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D램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는 뭐 64K 뭐 124K 뭐 이렇게 뭐 그게 용량을 기가가 얘기했는데 되고. 이제 아. 그게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서 더 복잡해진 건데 DDR5로 가면 DDR4보다 뭐 전기 소모는 절반으로 줄고 전력 소모는 네. 지금 저희가 배터리로 다 이걸 쓰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기 소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도도 중요하고 그럼 DDR5로 하면 좀 속도는 더 빨라지고. 오래 가는 거예요? 속도는 빨라지고 전기 소모는 줄고 전력 소모가 준다는 거는
비용이 준다는 거죠. 예. 신차가 나오면 차가 예를 들면 뭐 연비가 좋아지고 그죠? 예, 모양 맞습니다. 차는 예, 더 예. 컴팩해지지만 연비 좋아지는 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DDR5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거 미리 개발 다 돼 있었습니다.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요. 네. 네. 삼성이 그다음에 개발을 했는데 CPU 만드는 애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바람에 맞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막 납품이 올해부터 네. 시작이 되는 건데 음. 그래서 DDR5 매출은 이제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네. 가격을 더 많이 받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좀 더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DDR5의 시대가 올 겁니다. 네. 부장님 오시면 시간이 부족해. 예. 우리 할 건 많은데. 네. 칩스 엔비디어가 NPU를 출시한다고 예. 해서 또 예, 급등을 예. 했다고 예. 하는데요. 그리고 계속 이제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칩스 엔비디어는 이런 칩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으로도 옛날에 보면 얘기가 됐던 예, 기업인데 예. 이 뉴스나 칩스 엔비디어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NPU를 먼저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NPU는 NPU 신경망 스탑해야지 스탑. 아, 이 타이밍을 제가 지금 물어보세요. 거의 말하기도 전에 나가버리죠. 잠깐 하고 싶은 NPU에 대해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버리셔가지고 아. 아쉽네요. 네. 네. 제가 한 걸로 네, 설명해 주시죠. 잠깐만 NPU란. 네. 잠깐만 NPU. 예. NPU가 이제 GPU는 다들 그래픽 카드라는 걸 아실 텐데 CPU, NPU는 GPU. 예. 근데 CPU, GPU, NPU죠. NPU는 뉴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신경망 그러니까 사람의 신경망처럼 네. 반도체를 만들었다. 칩셋 미디어는 뭐 하는 거냐? 그 신경망 회로를 네. 그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여기 제목이 항상 예사할 때마다 PC 앤 칩스가 생각나. 예. 네, 칩스 앤 저도요. 미디어. 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영국 가고 싶죠. 쪽을 파괴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NPU는 뭘까? 저도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도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GPU보다 뭐 10배 빠르다 뭐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기실에서 GPU는 엄청나게 큰 이제 고성능 대형 차라고 보면 NPU는 스포츠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작지만 빠른 대신 규모는 되게 작고 할 수 있는 영역은 당연히 좁겠죠. 네. 그러니까 GPU는 생성형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 할 텐데 NPU는 딱 정해진 것만 하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AI 동영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NPU가 GPU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네. GPU만 가지고 하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NPU를 따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같이 가는 거랑 좀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네. 대형주 중에서 반도체 너무 많았잖아요. 아까 전에 막 10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하나, 또 소부장 관련해서 좀 네. 주목하신 종목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종목은 되게 많은데 제가 뭘 썼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세 개만 하죠. 세 예. 개. 두 개. 세 개만. 일단은 대형주는 삼성전자를 할까 SK하이닉스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개밖에 없죠 사실은. 네. 그렇죠. 대형주.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보고 보고요. 네. 아까도 그 이유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단에서. 소부장단에서 네. 제가 탑픽으로 골랐던 게 어디서 까먹었네. 한미반도체. 예, 제가 한미반도체. 얘기해 드릴게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보면 차트 한번 한미반도체 보여주시면 네. 네. 주봉 한번 열어주시면 되게 얌전하게 올라왔습니다. 오, 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많이 올라 보이는데요? 예, 최근에 다른 장비주에 비하면 예, 좀 듬직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냈는데 사실은 한미반도체를 왜 좋게 보냐면 돈이 많습니다. 회사가. 네. 남들이 안 좋을 때도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투자 1분기 실적 좀 안 좋았는데 네. 뭐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된다. 네. 예. 그리고 한 종목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예, 주셨는데 오로스 이거는 테크놀로지. 좀 생소한데 보니까 급등하고 뭐예요? 네, 이 이것도 회사는? TSV 공정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관심용으로 봤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이번에 움직였는데 네. 지금 제가 지금 보면 되게 급등한 것 같아요. 며칠 사이에. 네. 네. 주봉 펼쳐 보시면 아직도 상장 시보다 가격이 내려가 있습니다. 월봉 주봉 보시면.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 좀 생소하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앞으로 TSV 공정 관련돼서 주목해볼 소부장 회사다. 이렇게 좀 덜 오른 종목. 예. 예,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오로스 테크놀로지 예. 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네,
투척하면서 네, 부장님과 네. 저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퇴근해 오시죠.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